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2달 전 겪은 일 때문이에요. 제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받았어요. 갑자기 파혼하자는 것도 어이없지만 더 어이없는 건 그 이유였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유로 파혼하기를 원하니까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에게 매달려야 하나.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남자한테 시집갈 뻔했던 저 자신이 아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건 덕분에 마음의 정리가 수월했어요.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파혼의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건 어이가 없어서 어디다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파혼당한 거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파혼한 건가 궁금하실 텐데 사연을 통해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된 케이스입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입사했고 저는 그 후에 회사에 들어왔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도맡아서 업무를 알려주곤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맨날 보고 업무적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친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용기를 내서 먼저 고백했고 저는 그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다니는 회사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었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직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서로 친하게 지냈고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면서 좋았어요. 회사 동료끼리 농담도 하면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곤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우리가 사귄다는 걸 다른 직원들에게 비밀로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고 그냥 사실대로 밝히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었기 때문이죠. 아빠만 아니었다면 저 역시 남자친구처럼 회사 동료들에게 우리의 사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못 밝힐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빠가 사장으로 있는 이상 그건 무리였어요. 일은 안 하고 회사 직원이랑 연애질이냐고 싫어하실 것 같았고 또 아빠가 매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볼 것만 같은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 있냐, 혹시 나랑 사귄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냐는 오해까지 하길래 하는 수 없이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부끄럽기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뭔데? 사실은 이거 좀 말하기 그런데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 사장님 말이야. 그분이 우리 아빠야. 뭐? 사장님이 아버님이라고?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저와 아빠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뒷말 나올까봐 아빠랑 저랑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요. 저 아빠 회사라고 쉽게 들어간 거 아닙니다.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스펙 쌓아서 면접 보고 당당히 입사했어요. 그런데 회사 직원들은 그런 제 말을 믿어줄까?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제 능력이 어쨌건 딸이니까 뽑아줬겠지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밀로 한 거였는데 이렇게 털어놓게 되니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동안 비밀로 한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수긍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제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자친구 역시 비밀 연애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자신을 살펴볼 텐데 부담스러워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게 당연하죠. 입장 바꿔서 저라도 괜히 눈치 보면서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른 직원들 모르게 비밀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들키지 않은 채 잘 만났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연애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스릴 넘치는 비밀 연애를 즐기면서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희 둘 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격이거든요. 일 욕심도 있어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데이트도 하고 휴식을 취하곤 했죠. 하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많은 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일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일을 맡으면 야근도 막 자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근하면서 같이 저녁도 챙겨 먹고 서로의 일 도와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데이트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아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맡은 일이 큰 성과를 이뤄내게 됐고 그 결과 저는 승진을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와 직급이 같아지게 됐습니다. 보통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지 않죠. 처음부터 제게 맡긴 일은 아니었고 제 아이디어가 괜찮아서 한번 맡아서 진행해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걸 잘해내고 싶다는 욕심에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성과를 이뤄내게 됐어요. 저는 직원 동료분들과 아빠에게 능력을 인정받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고 뿌듯하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게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앞에서 차마 좋은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왜냐면 남자친구는 맡아서 하던 일이 잘 안 풀려 속상해 했거든요. 물론 승진한 거 축하한다고 해주기는 했지만 뭔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하긴 본인 후배로 들어와서 가르쳤는데 자신보다 승진도 빠르고 능력도 인정받으니 축하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만큼 일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기분 좋게 축하해주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서운함 같은 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맡은 일이 잘 안 풀려서 누구보다 속상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꼬투리 잡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1년 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연애 역시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남자친구가 제게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그렇게도 승진에 목을 맨 이유는 조금 더 나은 남자가 되어서 청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던 건데 원하던 승진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자신이라도 괜찮다면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다며 청혼을 수락했죠.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평생을 함께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서로 비슷한 구석에 있다 보니 잘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혼을 수락한 겁니다. 남자친구의 배경, 능력 이런 건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걸 중요하게 봤던 터라 나머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혼을 받아들이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뜸 그 전에 프로젝트를 하나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인사를 드리러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 본인도 같이 끼워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만나고 있는 거 사장님 모르고 계시잖아.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제대로 인정받고 눈도장 찍고 싶어. 그래야 나도 떳떳하게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 혼자서는 무리야. 나보다 네 아이디어가 훨씬 좋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그 일에 나도 끼워줘.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지금껏 이뤄낸 것들보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업무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한 후로 저는 전보다 더 많은 일을 도맡아서 처리했습니다. 때로는 부담감에 힘들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원동력으로 발휘됐어요. 또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발상이 기발하다는 평을 많이 듣곤 했어요. 남자친구는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데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저보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응용을 곧잘 해서 제가 낸 아이디어를 잘 매만질 수 있었죠.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냉큼 그렇게 하라고 하기는 어려웠어요. 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내가 만들어서 추진하는 일은 곧 제 자식과도 같은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남자친구와 함께 한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거니까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또는 친구와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과 사를 더욱 철저하게 구분지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 그걸 동의했던 사람이라 남자친구의 제안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단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조건으로요. 같이 일하다가 조금이라도 의견이 안 맞게 되면 괜히 싸우고 감정이 상할까봐 걱정됐지만 남자친구의 자존감 올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저희 아빠가 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은근히 부담스러워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냥 가볍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고려하고 만나는 사이인데 당연히 부담스러웠겠죠. 남자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을 때 당당하게 따님을 달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장님의 따님인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 대단한 능력은 아니어도 조금이나마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렇게 하자고 했고 우리는 같이 제 아이디어를 통해 하나의 일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정말 좋은 성과를 또다시 얻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행히 우려하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조금의 마찰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 남자친구는 아빠한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깜짝 고백을 한 뒤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했을 때 아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줄 모르셨을 테니 놀랄만도 하죠. 인사드리기 전에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서 그런가 아빠는 남자친구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셨고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더 좋은 조건의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어 하셨지만 전적으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저는 감정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앞을 내다봤을 때 미래적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셨어요.
다행히 남자친구의 능력을 좋게 평가하셨기에 우리는 무탈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너무도 좋아해 주셨어요. 본인 아들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 딸이라고 하니까 부족한 아들과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어찌나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남자친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고나 할까. 그래도 굳이 따진다면 저희 집보다 경제력은 부족했죠. 아무리 작은 규모의 회사라고 해도 아빠가 버는 돈이 만만치 않으셨으니까요. 어찌되었건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니 마냥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둘 다 일 욕심이 많다 보니까 바쁘게 일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쉴 시간 없이 계속해서 머리를 쓰니까 나중에는 과부하가 올 지경이었어요. 힘들어도 결국은 제가 해야 할 몫이니까 받아들이고 준비해 나갔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부모님은 걱정스러웠는지 잠시 일을 쉬고 결혼 준비에 몰두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냐고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뭐 하나를 하더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은 거라고 했고 괜히 두 가지 일을 병행하다가 탈날 수 있다면서 쉬는 걸 권하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잘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고 오래 쉬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만 신경 써서 결정하면 그때 다시 복귀하면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귀할 때는 제가 아빠의 딸이라는 걸 직원에게 전부 밝힐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아빠는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면서 슬슬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에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제 몫을 잘 해낼 때 믿고 맡길 계획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간까지 제가 하는 일을 계속 지켜봤다고 하셨습니다. 이만하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참 멀었다.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했지만 아빠는 예비사회가 옆에서 잘 도와줄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셨어요. 저희 둘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고 큰 가능성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회사를 물려받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지만 아빠는 이제 그만 손을 놓고 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를 불러 앞으로 우리 딸을 잘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때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했고 아빠는 그런 남자친구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사를 물려받게 되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이상 잘 해내리라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회사를 쉬며 결혼 준비에 집중했죠. 그렇게 2달 동안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그만하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만하자니? 뭘 그만하자는 거야? 몰라서 물어? 우리 관계 여기서 그만하고 정리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왜? 남자친구는 일하고 저는 쉬면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도맡아서 결혼 준비를 이끌었어요. 결혼이란 게 신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거라면서 남자친구는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줬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결혼 문제로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거나 피곤하다면서 쉬고 싶어 하길래 이해해 줬습니다. 저는 요즘 일이 많이 바쁘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 몰래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뜸 파혼을 선언한 거였어요.
계속 바쁘다면서 피하기만 하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보자고 하길래 저번에 말한 결혼식 문제로 보자는 건가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카페로 나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피하는 느낌은 받았어요. 저는 그게 정말 일 때문에 바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오해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별다른 내색 없이 파혼하자는 말을 듣게 되니까 슬프기는커녕 당황스러움만 컸습니다. 뭐 때문에 파혼하자는 건가 궁금해서 그 이유에 관해 물었어요. 그러자 뭐라고 그런 줄 아나요? 제 밑에서 꼬봉짓 하느니 나가서 제대로 사장 노릇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파혼은 뭐고 꼬봉짓은 뭔지 모든 게 다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꼬봉짓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아니야? 네 아빠가 날 네 옆에 부하로 못 박아뒀잖아.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하면 기회를 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얄짤없더라. 결국은 본인 딸한테 회사를 물려준다는 건데 내가 왜 너랑 결혼해야 되는데? 뭐? 그야 날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사랑은 무슨. 난 그냥 널 이용해 먹은 거야. 너랑 결혼하면 구질구질한 내 인생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거든. 여참은 환하게 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아니야. 너랑 결혼하면 내 평생 2인자밖에 안 돼. 내가 네 꼬봉짓 하려고 고생해서 공부하고 일한 줄 알아? 저는 이날 몰랐던 남자친구의 다른 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제 배경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제 배경을 잘 이용해서 본인의 출세에 이용해 먹으려고요. 제게 그러더군요. 저한테 처음 고백할 때는 정말 호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제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랑보다는 출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대요. 연애 당시 남자친구는 저를 크게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인보다 직급도 낮고 업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엄청 성장하더니 언젠가는 자신을 앞지를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대요. 결국 제가 큰 성과를 이뤄내고 승진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질투심을 느꼈답니다. 축하하는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마지 못해서 축하한다고 한 거래요. 그 말을 들으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확 느껴졌습니다. 본인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어느 순간 승진해서 직급이 같아지니까 조급함을 느끼면서 잘할 수 있는 일도 망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본인이 아무리 죽을 것처럼 일하고 최선을 다해도 저를 이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제게는 아빠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을 때 남자친구는 속으로 비웃었대요. 능력은 개뿔. 다 아빠 백으로 승진한 거겠지라는 비아냥만 늘어가게 됐답니다. 아무리 다른 아이템으로 잘해보려고 해도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기를 여러 번.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하는 수 없이 제 도움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닌 제 백으로 승진하고 싶었대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에 아빠가 관심을 가질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답니다.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한다고 한들 그래도 딸인데 모른 척할 수 있겠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싶었대요. 그냥 하자고 하면 참여 안 해줄 게 뻔해서 프로포즈하면서 약한 소리로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 정도로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 하나 이용해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왔을까. 그 생각을 하니 경악스러울 정도로 소름 끼치더라고요. 내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승진 축하한다, 일 잘한다며 칭찬했던 말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는 저를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해댈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를 더욱더 이용해 먹기로 마음먹었대요. 예상대로 큰 성과를 이뤄내니까 그다음부터는 사장 자리가 욕심났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사위로서 제대로 눈도장 찍으면 본인한테도 회사를 물려받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대요. 여자가 사장인 것보다 남자가 사장 자리에 앉는 게 보기에도 좋으니까 저를 잘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아빠가 갑자기 본인을 불러서 딸을 잘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신이 꿈꾸던 미래가 와장창 깨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디어만 좋지 그걸 잘 활용할 줄 모르는데 정작 그걸 잘 활용하는 건 본인인데 자신의 능력을 몰라주고 그저 딸이라고 물려주려고 하는 게 실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능력을 중시해야지 핏줄을 중요시할 수 있냐면서 제 앞에서 저희 아빠 욕까지 술술 해대더라고요. 무슨 공주님도 아니고 평생 옆에서 보필하며 살아가야 하나. 갑자기 본인의 인생이 너무도 처량하게 느껴졌고 그간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웠던 시간들이 헛수고로 돌아와서 허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파혼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득이니까 마지못해서 받아들였대요. 그래도 언젠가는 본인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그걸 기회로 저를 집에 눌러앉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대요. 분명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옆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나 로또 당첨됐어. 뭐 진짜 당첨된 건 아니고 당첨된 거라 마찬가지야. 아니지. 어쩌면 로또보다 더 대박일 수도? 남자친구는 로또보다 더 좋은 기회를 손에 쥐었다고 했습니다. 친할머니가 소유한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됐다고 했어요. 그걸 처분하면 이깟 회사 하나 차리는 거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2인자처럼 기회만 엿보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회사 하나 차려서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결혼 같은 걸 하냐고 했어요. 그 말을 조금도 미안함 없이 술술 잘도 이야기하더군요. 이제 돈도 있겠다. 저랑 결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파혼하는 거라고 했고 이미 회사에 사표까지 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출세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할 수 있냐면서 나를 성공의 도구로 쓰려고 했다는 게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도 미안함이 없냐고 하자 뻔뻔하게도 없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이렇게 당당한가.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에 있던 커피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왜? 너한테 커피 부은 게 그렇게 열받아? 너는 그동안 내게 수도 없이 똥물을 끼얹었는데 너는 이깟 커피도 못 견디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똥물을 끼얹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출세할 목적으로 날 속였어. 그것도 3년이나. 그게 똥물을 끼얹은 게 아니고 뭐야? 3년. 결코 적은 시간 아니야.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척 날 속일 수 있어? 넌 정말 인간도 아니야. 너 같은 게 사업은 무슨.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심보라면 결코 오래 못 가. 어떻게든 망할걸? 어디서 어떤 회사를 차릴지는 몰라도 똑똑히 지켜볼게. 네가 망하는 꼴. 자신이 제게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 악담이냐며 소리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옷인지 아냐면서 당장 변상하라고 하길래 너나 내 시간 다 변상해 내라고 했어요. 그동안 널 만난 시간이며 결혼 준비한다고 낭비한 시간들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했습니다. 돈으로 보상하면 꽤 될 텐데 그 땅 팔면 돈도 많겠다. 보상금으로 주면 딱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 그동안 너도 좋아서 날 만난 거 아니냐.
내가 널 속였던 아니던 어찌 되었건 좋아서 만났으면 됐지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고 하더군요. 그나마 그동안 함께한 시간도 적지 않고 해서 파혼한 이유를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말도 없이 회사 그만두고 잠적했을 거라면서요. 참 뻔뻔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술술 할 수 있을까요? 땅을 팔고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히 큰 돈을 받는 건 맞나 보더라고요. 아주 단단히 꾸미고 나왔더라고요. 그동안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사업가로서 다른 삶을 살 거라고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비싼 시계까지 딱 차고 있는 게 아주 꼴값을 떨고 있더라고요. 사업할 기대에 부풀어서 겉멋만 잔뜩 들어찬 남자친구를 보니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정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저를 속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짓이고 그동안의 시간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끝난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네가 아무리 비싼 명품을 걸쳐도 넌 그저 골동품에 불과하다면서 가짜게 사업가 행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원하게 커피 들이붓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동안 파혼의 후유증을 크게 알았어요. 부모님 역시 믿고 결혼을 허락해준 저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차마 제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봤자 제일 힘든 건 저니까요.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괜찮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오히려 결혼 전에 알고 파혼한 게 낫지. 그런 놈이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잘 알면서도 마음의 상처란 게 쉽게 아물지 않잖아요. 그동안 감쪽같이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예약한 걸 취소하면서 생긴 위약금은 모두 전 남자친구에게 돌렸습니다. 돈을 떠나서 그간 날 이용해 먹었고 먼저 파혼하자고 했으니 모든 책임은 전 남자친구에게 떠안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쿨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땅 팔면 받을 돈이 두둑한데 그깟 위약금? 까짓것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속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돈까지 제가 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고 저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사무실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안녕. 그동안 잘 지냈지? 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할 때는 언제고 행색이 왜 이래? 사무실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사무실 밖에서 기웃거리는 게 보였고 이내에 주춤거리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언뜻 그게 거슬려서 누군가 싶어서 고개를 들어 제대로 확인했는데 글쎄 파혼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저와 눈이 딱 마주친 남자친구는 멋쩍게 웃음을 지으며 안녕이란 인사를 건넸고 감히 잘 지냈냐는 말을 건네더군요. 기가 차서 여긴 어쩐 일이냐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행색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땅 처분하고 돈 받으면 바로 회사를 차릴 기세였어요. 지금쯤 회사 대표라고 잔뜩 허세에 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행색이 너무나도 볼품없었습니다. 세상 초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꼴이 왜 이러냐고 했더니 별다른 말 없이 머리를 극적거리며 웃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서 무슨 일로 왔냐고 바쁘니까 용건만 빨리 말하고 가라고 했더니 퇴직금 정산 문제로 왔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에 찾아올 일 없이 간편하게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아빠가 너무 괘씸하다면서 손을 좀 써놓으셨거든요. 회사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여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왔다고 해서 제가 대신 퇴직금 정산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퇴근하고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제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 초라한 겸손한 모습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동안 날 이용했다면서 거만하게 뻥 차고 가던 그 인간이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뭔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퇴근하고 다른 일정이 있으니 그냥 여기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 저 포함 직원 3명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어떻게 시간이 안 되냐면서 절절매는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는 언제든지 기다릴 테니 시간 될 때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시간 없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제가 미친 것도 아니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게 귀한 시간 내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할 거 아니면 말할 일 없다고 딱 선을 긋자. 그럼 알겠다면서 작은 소리로 제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과? 갑자기 왜 이래? 기고만장해서 뻥 차고 가버릴 때는 언제고?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갑자기 큰돈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했나 봐. 그 말은 돈이 안 떨어졌다는 걸로 해석된다? 할머니 땅 재개발되니까 그 돈으로 사업할 거라더니 뭐야? 아, 그게 약간의 오해가 조금 있었어. 오해? 무슨 오해? 사실은 그 땅이 우리 할머니 땅이 아니더라고. 처음에는 자기도 제 앞에서 기고만장하던 꼴이 부끄러웠는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렸는데 제가 말 안 할 거면 그만하고 가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줄 땅이 있다고 했었대요. 어디인지 위치까지 자세히 말해주었고요. 어느 날 기사를 통해 재개발 소식을 접하게 됐고 그 돈으로 사업할 꿈을 꾼 거죠. 그래서 회사고 저고 다 버린 다음에 할머니에게 달려간 겁니다. 당장 그 땅 처분하고 돈 받으면 본인에게 달라고요. 어차피 물려주기로 한 거 조금 일찍 주면 안 되냐고 했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그 땅 진작에 처분했다고요. 재개발 소식 듣고 나서 처분하면 얼마나 받을지 혼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대요. 대충 이 정도 받겠지 생각하고 할머니께 얼른 처분하고 그 돈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땅 타령이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물려주기로 한 땅 있지 않냐. 그거 처분해서 달라고 했더니 부모님에게 땅 처분한 이야기 못 들었냐고 하더래요. 알고 보니 그 땅은 처분한 지 오래된 땅이었습니다. 한때 남자친구의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썼는 바람에 집이 휘청거렸대요. 그래서 그걸 막고자 남자친구의 아빠가 할머니께 도움을 청했고 하는 수 없이 땅을 팔아서 해결해 주신 거죠. 손주에게 물려줄 땅이었지만 급한 대로 아들이 친 사고부터 수습해야 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여태 모르고 있었냐고 할머니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께 따졌답니다. 할머니께 물려받을 땅을 처분한 게 사실이냐고 했더니 부모님께서는 맞다면서 고개를 숙이셨다는군요. 두 분은 차마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할 수 없었대요.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할머니는 그 땅을 팔아서 집 얻는데 보태줄 생각이셨다고 했고 부모님은 변수가 생겨서 그 땅을 대신 물려받았으니 본인들이 벌어서 남자친구가 결혼할 때 보태줄 생각이었다고 하셨대요. 그 말에 남자친구는 좌절하고 말았답니다. 회사를 차릴 부푼 꿈을 안고 있었고 나름 사업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무리하게 카드까지 긁어서 명품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 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렸으니 닥쳤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저것 명품으로 도배를 해서 그런가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결국은 중고로 처분해서 되려 빚만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죄를 지었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은 거라고 했어요. 기회가 되면 꼭 사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마침 퇴직금 정산해야 돼서 회사에 가니 그때 제가 있으면 사과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뭔가를 말하려고 주저하다가 갑자기 조심스레 제 손을 잡더니 염치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 없냐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너랑 헤어지고 나서 정말 후회 많았어. 내가 출세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잊고 있었더라. 헤어지고 나서 이상하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허전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만큼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너한테 이별이나 고하고 그래서 후회 많이 했어. 너한테 상처 준 것도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런 나 용서 못할 거 알아. 하지만 아직 날 사랑한다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솔직히 너도 나 못 잊었잖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고작 며칠 만에 다 정리됐겠어? 안 그래? 물려받을 줄 알았던 땅이 증발해버렸다는 소식에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죄 지은 만큼 달게 받았구나.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딱 여기까지만 좋았습니다. 그 다음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도 또 열이 받네요. 대체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감히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할 수 있지? 생각할수록 괘씸했습니다. 내가 무슨 아쉬울 때 찾는 존재도 아니고 일이 쉽게 내치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의 손을 확 뿌리치고 어디다 더러운 손을 대냐며 언성을 높였어요. 사무실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시 복직하면서 사장님이 우리 아빠라는 걸 다 밝혔습니다. 남자친구랑 파혼한 이유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요. 다들 본인들이 겪은 일인 양 분노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곱게 보였겠어요. 모든 전말을 다 아는데 저처럼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다들 피식거리면서 가짠타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걸 의식한 남자친구는 조금 기가 꺾이는 듯 하다가 이내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래, 네 기분이 다 풀릴 때까지 마음껏 욕하고 실컷 분풀이해.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하도 죽을 죄를 지어서 못 믿겠지만 나 정말 진심으로 반성 많이 했어. 널 잃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사실 그때도 너한테 한 말 100% 진심은 아니었어. 어느 정도는 그냥 독하게 떼어내려고 한 말이야. 너 나 알지? 사귀는 내내 네 말 잘 듣고 남자친구 노릇 잘했잖아.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니까. 다시는 뒤통수 치는 일 없어. 진짜 맹세해. 원하면 각서라도 쓸까? 아니, 내가 이 자리에서 손가락 깨물고 혈서라도 쓸 수 있어. 하도 기가 차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질하고 구질구질한 놈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들 남자친구의 지질한 모습에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제가 별다른 대꾸 없이 나가라고 경비 아저씨 부르기 전에 업무방해 그만하고 얼른 꺼지라면서 잡상인 취급하니까 꼴의 자존심이 팍 상했나 봐요. 아니면 더 이상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됐지. 사람을 돼지 닭 보듯 쳐다봐도 되는 거냐며 솔직히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래도 제게 미안해서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거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냐. 책임질 수 있는 거 다 졌는데 그럼 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네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나는 피해자인데 그 위약금을 내가 물을 이유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일 거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얼른 우리 아빠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갈 테니까 본인 옷에 커피 쏟은 거라도 변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입고 있던 옷이 명품이라 값이 꽤 나간다고, 중고로 팔려고 해도 저 때문에 손해봤으니 그거라도 보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돈이 궁한 상황이라면서 예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는 좋게 좋게 해줄 수 있지 않냐. 남들이 들을까봐 조용히 차근차근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한참을 배 잡고 깔깔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말입니다. 주변에서도 피식거리며 거지보듯 쳐다보니까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따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도망치려고 하길래 앞을 가로막고 똑똑히 알려줬어요. 다시 볼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고 혹여라도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옷값? 당연히 못 준다고 했어요. 3년 동안 날 속인 대가로 퉁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건 내 쪽이고 이걸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네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깟 옷 보상해주는 것보다 3년간 들어간 시간이며 돈이며 내 쪽에서 보상받아야 할 게 더 크지 않냐고 했죠. 그러자 그건 위약금으로 끝난 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건 너 때문에 결혼 준비하느라 벌어진 일 수습한 거고 3년간 연애하면서 들어간 내 귀한 시간과 돈은 아직 보상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보상받을 생각이니 그거나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하길래 그 조건으로 퉁쳐줬습니다. 내 앞에서 그림자조차 어신거리지 말라고 했더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며 절절 매더라고요. 돈으로 괴롭히고 싶었지만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니 그 인생이 참 불쌍하더군요. 괘씸하지만 굳이 돈으로 괴롭혀서 뭐 하겠어요? 괜히 귀한 제 시간과 돈만 더 버릴 뿐이지. 상종할 가치가 없다 판단되어서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덕에 그 인간의 마지막 비루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건 조금 위안이 됐어요. 아빠는 다른 걸로 그 인간을 확 누르려고 하셨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원하던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인간은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쯤 또 어디서 누군가에게 붙어먹을 궁리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용해 먹은 대가를 크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